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굉장히 거리가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비명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저의 삶 자체가 국민 통합입니다. 저는 노동 현장에서 7년 동안 노동자로서 약자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아내를 맞이해서 영원함의 경계를 허물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좌와 우를 아우르면서 이념적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정치가 권력을 내려놓고 특권도 폐지하고 약자를 보살피며 대화하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제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좌와 우, 노와 사, 빈부, 또 남녀, 동서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온 삶을 살아온 저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이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 5개가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또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리고 20대 대선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 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 말고 딴 것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더구나 또 지금 미국의 워싱턴 한인 회장이 제임스 신 그 회장이 우리 이재명 회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놨는데 바로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또 상무부에도 고발하고 유엔 안보리도 고발해놨습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은 사실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우선에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이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모든 재판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수를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 있는 대법관을 오히려 지금 뭐 100명도 늘리겠다, 30명도 늘리겠다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그럼 증거가 없는데 국민들이 왜 유죄가 인정했겠습니까? 나옵니까? 말하는 거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세요. 특히 수사받다가 도중에 돌아가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또 수사받던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도 또 수사받다가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배소연 씨가 그 지인인 동거하던 지인이 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때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 씨가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네, 김문수 후보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31명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특검하고 또 탄핵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권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언론도 지금 언론 노조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민주노총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 입법,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우리 전 총리가 이거는 괴물 국가,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민을 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김문수가 진정한 국민 통합, 모든 동서 또 빈부, 노사, 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일에 제일 잘하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이었는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 수사 때문이죠.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가 있고 다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은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에 윗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그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도하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 전체에 이런 핵에 망치간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괴물 국가.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지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그 답을 해야 된다. 이걸 돌려가서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형님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구성숙 우리 보건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형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형수님 보고 그 말린다고 온갖 그 욕을 해가지고 온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연설 장소가 아니니까 저한테 아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우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은 우려를 해서 이렇게 되겠냐. 잠시만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30초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고 2명 이상과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듣고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답하시죠. 네,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 정치자금 4번인가 3번인가 그 부정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그렇죠. 그의 받은 부정해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짜 몰랐어요. 그럼 부하들이 다 그 책임을 지면 그 김문수 후보님 주장에 의하면 연대 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네, 잠시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한 명에게 더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 예, 2명 이상 토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았겠죠. 제가 안 처벌받은 자꾸 처벌을 하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측근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측근들이 이제 문제 생기시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제 타격받으실 텐데 그냥 급급해가지고 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문제 많죠.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 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한마음으로 결의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 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징역 7년 8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 날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 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어력을 키우겠습니다.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아까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은 뭐 상관없다 이러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부당한 아무런 기소든 증거도 봐도 없이 재판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물론이고 본인은 형식적 증거도 없이 기소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질문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재판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의 제3자 뇌물 왜곡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받는 거는 전부 그는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건 재판 중지시켜야 된다, 이 재판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세상에 독재자가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만 돼도 저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완전히 이건 뭐 황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본인이 지은 죄는 다 누가 유죄라 그러면 검찰청도 없애겠다 그랬죠. 공소청으로.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검찰 수사도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또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디 있고 이런 무법천지에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본인이 전부 억울하고 괜찮다 그러면 재판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뭐 하늘을 위해 삽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크게 본인이 여기서 사과도 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해보시오. 재판을 왜 받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생하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저번에 기소됐던 4건도 다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뭐 위증교사 이런 거 다 무죄 나잖아요. 이거 선거법 이거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하여튼 나머지 남아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아니 지금 않습니까? 시간이 증거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받고 그러면 증거 없으면 그냥 재판 받으면 되지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재판 때문에 대법원장이 유죄죠. 질문하면 답할 기회를 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왜 특검한다 그러고 대법원장을 왜 청문회에 나오라 그런지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지금 뭐 30명 늘리자 100명 늘리자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대법원의 판단으로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져가서 사심을 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럼 이재명 후보는 무슨 황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흔들고 상권분립을 다 흔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투자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토론입니다. 바뀌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도록 하는 새로운 어떤 저항이 일어날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하시죠. 예,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보류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재판받냐 자꾸 물으시는데 검찰에게 왜 기소했냐고 물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고.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고 89.77%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민주당의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당내. 그러면 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 가지고 잘 수능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 법치주의가 한 분에게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는 바가 많고 이준석 후보께 묻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이런 무지막지한 자기 방어를 위한 방탄 독재를 이 삼권에 다 합쳐가지고 이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뭐 기소도 안 돼보고 재판도 안 받아보고 감옥은 더더욱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변호사를 하시는 제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감옥에 가보면은 자기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경찰을 잘못 만나서, 검사를 잘못 만나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잡아넣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의 상투적인 변명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김문수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욕하고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질문은 어렵고 제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제 24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아버지, 완전 89.77%의 이런 독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했으면 됐지, 대법원관부터 시작해서 법관, 검사 다 탄핵하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데 이 어떻게? 네,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경기도 7급 조명현 씨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한 뒤에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도시공사 김문기 처장은 호주 여행 중에 이재명 지사와 함께 골프 쳤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했지만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문기 씨 유족들을 깊이 위로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전영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함께 지켜냅시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룹시다. 감사합니다.